어제에 이어서 사전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양 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순간인데 이때야말로 사실 사전투표가 굉장히 절실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염정우 장혜원 청년보좌관님과 함께 그리고 김현주 부대변인님과 함께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요즘 이제 계속 다니는 역마다 유세가 있었잖아요. 네, 뭐 김천부터 시작해서 안동, 뭐 상주, 예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곳곳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항상 하시는 말씀,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강조하셨죠? 사전투표를 꼭 해주십사 이렇게 강조를 모든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나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달라. 사전투표 믿을 수 있다. 우리가 눈 뜨고 눈치가 뜨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우리 지지자분들은 사전투표를 꼭 해달라는 말씀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그 지지층 분들이 사전투표 이틀 지워지잖아요. 맞습니다. 3일에 걸쳐서 투표를 할 수 있어서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데 그렇지. 우리 당의 지지자분들이 본투표만 하겠다, 하루만 투표하겠다고 하신다면은 예. 그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45대 55로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일에 변수가 생겨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이 10분이라도 생긴다면은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사전투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오해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부터 예.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저께 저희가 같은 내용을 좀 이렇게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사전투표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본투표에 가서 합시다라는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계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계실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에 그런 또 분들까지 이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네. 잘 친절하게 설명을 네, 해드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전투표는 관리 체제가 부실하다. 이제 이거부터 한번 또 점검을 해볼까요?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참관인과 호송 경찰이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됩니다. 같이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관 장소에는 항상 24시간 CCTV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당 추천위원, 이게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추천위원님들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도 감독하에 보관 장소의 출입문을 개폐를 할 때에도 그렇고 봉인을 할 때에도 그렇고 항상 이분들이 함께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 이제 개표소로 이동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정당 추천위원, 개표 참관인이 확인 후에 역시 호송경찰이 동행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사전투표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제일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제 보관이나 운송 이런 데서 투표한 바꿔치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혹시나 투표지를 그 사전투표지에 넣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우리 당에서 추천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그렇죠. 우리 당이 추천한 참관인뿐만 아니라 그 감시위원들이 가가지고 사전투표 함을 비롯해서 24시간 감시를 한다는 거. 우리 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투표함을 감독을 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면은 뭐 걱정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덜어지지 않을까.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그 모든 분들이 합심을 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양 당의 모든 인사들이 특정 당에 유리하도록 조작하자라고 맞습니다. 같이 공감을 한 다음에 네. 민간인 출신의 참관위원도 그러자라고 공감을 하고 네. 지역에서 나온 경찰관분도 나도 참가하겠다고 동의를 해주신다는 가정하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일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우리 당에서도 꼼꼼하게 사전투표 관련된 절차들을 감독을 할 거니까요. 네, 그럼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를 안 해주셔도 되겠다. 그리고 말씀하셔도 좋겠다. 이거죠. 이렇게 또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또 얼마나 저희가 지금 주의 깊게 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예, 맞습니다. 관리를 해야 될 거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큰 염려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야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우려만 해소된다면 네.
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3일에 걸쳐서 변수를 줄이면서 투표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당은 하루만 딱 투표를 하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표 손실이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그러니까 드리고 산술적으로 봐도 3일을 하냐 하루를 하냐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할 그럼요.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4%포인트 정도의 어떤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4%가 손실이 있는다면요 선거 결과가 오히려 당락이 바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걱정해서 사전 투표를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시는 그 선의가 네.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를 정말 우리에게 불리하게 줄 수도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시고 네. 꼭 변수를 줄이면서 내가 만약에 사전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꼭 분산해서 투표를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장을 드릴게요. 네. 또 어떤 다른 그 우려점들이 있을까요? 확진자 수가 그거 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사실 확진자 수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날에 이제 그 본 선거일까지 확진이 안 된다는 또 보장이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3일째 굉장히 지금 크죠. 16만 격리를 명씩. 하게 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전투표의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또 재외국민 투표는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선거는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오해를 계속 불식시켜가는 네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혜원 보좌역께서도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일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쵸. 혹시 전자장비를 사용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들이 또 역시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전자투표가 아니라는 점을 일단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현장에서 발급하는 종이투표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전혀 전자적으로 조작이 불가하다는 점. 네. 네,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용지에 보면 이 QR 코드가 있는데 QR 그게 코드? 무슨 그 네. 개인정보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내가 오해들도 누구 있더라고요. 찍었는지 네. 아는 거 네, 아니야? 뭐 검열하는 거 이런 아니야? 이런 쪽을 네. 하는 거죠? 것들. 근데 그 점 역시 걱정하실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그 QR코드 안에 전혀 유권자 개인정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선거 명칭, 그리고 선거 구명, 그리고 관할 선관 임명과 일련 번호 이 정도가 담겨 있지 전혀 뭐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오해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성명과 뭐 주소지 이런 것들을 대칭해가지고 누굴 찍었다라는 그렇죠. 것까지 그런 오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확인되는 시스템은 네. 전혀 아니다라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전혀 아닙니다. 예, 선거 관리에 있어서 어떤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유권자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뭐 행사하는 이런 한 표가 과연 공정하게 것이 행사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그런 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두 가지 더 짚어보자면은 사전투표용지는 무제한 발급이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예, 역시나 아닙니다. 그렇게 무제한 발급 가능하다면 사실상 투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선거 절차를 칠 맞습니다.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말씀드렸지만 참관인들이 엄격하게 정말 지켜보는 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절차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투표 전후로도 봉인지를 이렇게 딱 씌워놓기 때문에 이거를 훼손했을 때는 역시나 뭐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감시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신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이런 가지만- 것도 있어요. 네. 봉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봉인지가 붙어있는 째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데 예. 투표함을 다른 투표함을 별개로 만들어 놓고 그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있는데 꼬리를 무는 이런 의심들이 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러한 행동들이 이루어지려면 전당 합심해서? 추천위원이나 네. 아니면 경찰관분들이 모두 합심을 해야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각자의 어떤 투표 그 지역마다 우리 당이 추천한 믿을 수 있는 인사들이 항상 참관에 있고 예. 보관이나 운송 모든 과정들을 감시 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아신다면은 네. 좀 걱정을 많이 덜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지켜보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할 테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안심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사전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사전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물론 본 투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기회가 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 투표에 좀 참석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조금 더, 소개를 드릴까요? 일시하고 시간하고 뭐 준비물 같은 거요. 네,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마련된 이 효율적인 제도인데요. 3월 4일 그리고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본인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여권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지금 코로나를 확진자로 지금 또 지켜봐 주시는 분이시나 아니면 이제 그 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 텐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은 회원보좌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3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월 4일과 5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진행을 할 텐데요. 마지막 날인 3월 5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코로나 확진자 혹은 격리자분들께서도 투표를 하실 수 있다는 점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6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6시부터 정확히는 7시 반까지입니다. 7시 반까지.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일에는 이틀째 되는 3월 5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 그리고 네네. 본투표 날도 마찬가지로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또 기회가 네. 있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본래는 오후 6시까지가 투표 마감 시각이었지만 네네. 이번에는 7시 반까지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가격리 상태에 계신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사전 투표를 하는 게 하시는 더 게 훨씬 맞습니다. 네. 유리하겠네요. 왜냐면 본 투표 날 많은 분들이 사실 선거장을 찾으실 텐데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이 90분만 투표를 하시는 하니까.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여유 있게. 예. 그 토요일 날 6시부터 7시 반 그 시간에 좀 찾아주시면은 더 수월하게 더 기다리는 시간 덜 하게 네. 투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전 투표의 효율성은 그 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몰리지도 않고 굉장히 편리하죠. 그 선거일 당일에는 줄을 서야 되고 또 이제 뭐 약속이 있으신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이틀간의 시간을 투표를 통해서 선거에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편리한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 선거구,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어도 정확하시네요. 투표가 가능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양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지역구에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경주로 떠나고 있는데 경주에서도 이렇게 여행을 갔어도 그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이점은 이제 관내에서 투표를 하신다면 투표용지를 받으셔가지고 네. 그걸 기표하면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고 네. 만약에 관외, 예를 네. 들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외에서 사전투표에 참여를 하셨다면 네. 그 주소가 라벨된, 이 주소 라벨이 부착이 된 네. 그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 동네로 가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넣으시면 네. 이제 그 동네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이동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오해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네. 지켜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그 공명선거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제3, 제4 강조를 예.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열정열차 시즌2의 이틀째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영천에서 지금 신경주, 그러니까 경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양쪽으로는 산과 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고즈넉한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바람결이 이게 좀 봄바람이에요. 확실히 예, 온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기온도 한 10도 정도 되지만 그리고 미세먼지가 좀 거치면서 오늘은 굉장히 청명한 날씨이기 네, 오늘 날씨가 때문에 굉장히 좋네요. 훨씬 더 좋은 풍경 속에서 열정열차 여러분들께 사전투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투표 3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잠시 해볼까요? 네네. 그럼 이 사전투표에 그 예. 사전투표 얘기니까 그 마무리 멘트를 조금 다르게. 바꿔서 네. 그때 했던 것처럼 사전투표 함께 합시다로 마무리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하시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투표하면 함께 합시다 하면서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사전투표 함께 함께 합시다. 합시다.